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SQL 사용법과 그리고 SQL 플러스, 즉 오라클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죠. 이 SQL 플러스의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 SQL 문장과 SQL 플러스의 명령어를 혼돈하는 일이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어떤 SQL의 개념과 그리고 SQL 플러스의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QL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QL 작성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떤 SQL의 성능 향상이나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어떤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QL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그래서 이 SQL 문장 자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적절히 대소문자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일치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이런 SQL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EMP라는 테이블에 있는 EMPNO 4번과 이름과 담당 업무를 보고 싶다. 그런데 EMPNO가 즉 4번이 1010인 사람만 뽑아와라 라는 이야기죠.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일치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비교 조건이 되는 어떤 칼럼과 그 대상 값이 있을 때, 만약 EMPNO가 숫자 타입의 어떤 칼럼이라면 그 값도, 비교 대상이 되는 값도 반드시 숫자 타입으로 지정을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EMPNO가 문자 타입이다. 그러면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을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타입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셀렉트 문장일 뿐만 아니라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어떤 딜리트나 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죠. 특히나 이 EMPNO에서 어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맞추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 EMPNO에 인덱스가 걸려있는 칼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어떤 쿼리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생성해 놓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EMPNO가 문자 타입인데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은 이렇게 숫자로 줬어요. 숫자 타입으로. 그래도 오라클은 알아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값을 변환을 시켜서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하지만 인덱스를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라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인덱스가 걸린 칼럼에 어떤 변형을 가게 되면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웨어절에는 상수값 대신 호스트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값 대신 호스트 변수.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일단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런 식으로 웨어절에서 어떤 조건을 바로 값을 대입해서 비교하는 것도 결과는 나오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놓고 변수에 값을 대입시킨 다음에 비교를 할 때 그 변수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이 1010이라는 값이 이 변수에 대입이 될 거고, 이 변수의 내용으로 비교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얻지만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배운 그 SGA 영역 중에서 쉐어드 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GA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 그림 기억나시죠? 그 쉐어드 풀에서도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쉐어드 풀이. 그 중에서도
Shared SQL Area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죠? 예, 바로 사용자가 실행한 SQL 신텍스가 저장이 되어 있죠. 즉 SQL 문장 자체가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SQL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문장이 한번 들어왔고요. 1010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1020 사용자의 데이터를 봤어요. 그렇게 되면 오라클은 이 첫 번째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 조건만 틀리고 원하는 결과는 동일한 이 SQL 문장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비교를 할 때마다 변수의 값을 바꿔서 이 변수로 어떤 조건을 주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요렇게 실행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어떤 계속적인 파싱 작업이나 뭐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줄임으로써 SQL의 어떤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웨어절의 비교 대상이 되는 컬럼을 변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일치시키라는 얘기는 일치시키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오라클이 어떤 컬럼이나 이런데 값을 변형시키게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같은 이유로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컬럼을 변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SQL 작성 규칙, 뭐 줄은 어떤 식으로 맞춘다, 대소문자는 어떤 식으로 구분한다, 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모든 개발에 참여한 모든 개발자가 같이 지켜야지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SQL 작성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SQL 기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 SQL 문법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기본적인 SQL에 대한 문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lect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문법을 보시면 select 컬럼 목록 그리고 from 테이블 where 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고자 한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어떤 컬럼만 보고 싶다. 그리고 조건은 무엇이다 라고 구성되어 있죠. 밑에 예를 보시면 select EMPNO 4번 이름 담당 업무 급여를 보고 싶다. 어떤 테이블로부터 EMP 테이블에 있는 그리고 조건은 자비 매니저인 사람 매니저들의 어떤 사번과 이름과 담당 업무와 급여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인서트 문장입니다. 인서트는 테이블에 신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은 insert into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컬럼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values 하고 값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각각 이 컬럼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컬럼 순서와 값의 순서가 같아야 되고 데이터 타입도 물론 같아야 됩니다. 예를 보시면 insert into EMP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겠다. 컬럼은 EMPNO, ename, job이다. 그리고 각각 대응되는 값은 1200, 4번은 1200번, 이름은 제임스, 담당 업무는 클락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업데이트 문장은 이 인서트 문장과는 달리 기존에 이미 들어있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은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그리고 set 컬럼 이퀄 값 컬럼의 이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콤마, 컬럼 이퀄 값, 콤마, 컬럼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컬럼과 각 값을 하나씩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업데이트 EMP 테이블에 어떤 값을 바꾸겠다. set 샐러리 이퀄 샐러리 곱하기 1.1 콤마 커미션 이퀄 100 즉 샐러리를 1.1로 곱했으니까 급여를 10% 인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커미션은 또 100불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왜요? 부서번호가 20번인 사원들에 대해서만 급여를 10% 인상하고 커미션을 100불씩 지급하라 라는 그런 아주 해피한 SQL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딜리트죠. 딜리트는 기존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delete from table 그리고 조건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어떤 그런 문법이죠. 예를 보시면 delete from EMP 테이블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지워라. 그런데 조건이 있죠. 커미션이 1000불 미만인 그런 사원들의 데이터를 지우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업데이트나 딜리트 문장에서 웨어 조건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웨어 조건을 주지 않게 되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웨어조를 주지 않으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이 모든 데이터가 다 업데이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웨어 조건을 주지 않게 되면 전 회사의 사원들을 전부 다 급여를 10%씩 인상하고 커미션을 100불씩 지급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업데이트 문장을 사용할 때는 웨어 조건을 적절히 지정하셔야 되는 거죠. 딜리트 같은 경우는 웨어 조건을 주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겠죠. 예, 바로 저장된 데이터가 전부 삭제되는, 웨어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전부 삭제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웨어 조건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SQL을 실행하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SQ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SQL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온 하는 화면이 나오죠. 일단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넣어야 되는데 오라클에서는 처음 오라클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테스트나 데모의 목적으로 스캇이라는 사용자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캇이라는 사용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은 스캇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암호는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그래서 슬래시 타이거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밑에 암호 입력란에다가 타이거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환경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SQL 문장을 실행을 하거나 혹은 SQL 플러스의 커맨드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테이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rom 탭 하게 되면은 스캇 사용자가 생성해 놓은 테이블 목록들을 쭉 보실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EMP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에는 사원 정보가 들어있죠. select asterisk from EMP 하면은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에 이 아스타리스크가 바로 모든 컬럼을 나타내죠. 모든 컬럼에 모든 데이터를 웨어 조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4명의 사용자가 14명의 사원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스타리스크를 통해서 씀으로써 모든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컬럼의 데이터만 뽑아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원하는 컬럼을 아스타리스크 대신에 쭉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번과 이름과 담당 업무와 월급에 대한 정보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컬럼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월급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연봉 데이터를 구하려면 이 월급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곱하기 12를 한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컬럼 레이블이 지금 연산 식이 같이 붙어서 나오죠. 이게 보기 안 좋다 할 때는 컬럼에 엘리어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empno 엘리어스를 주는 방법은 컬럼 옆에 콤마를 찍지 마시고요. 쌍따옴표를 하신 다음에 연봉이니까 annual salary로 하겠습니다. annual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레이블이 위에는 SAL 곱하기 12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엘리어스를 준 값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5자리니까 좀 보기가 괜찮은데 더 넘게 되면은 세 자리마다 콤마로 구분을 지어주면 더 보기가 편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elect empno 오라클에 toCharact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oCharacter 이것은 이 toCharacter 함수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그러한 함수예요. toCharacter SAL 곱하기 12 그리고 이 함수의 특징은 포맷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9, 999, 999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toCharacter 펑션으로 이 숫자 타입을 문자 타입으로 바꾸면서 포맷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컬럼 엘리어스를 줬기 때문에 컬럼 레이블은 annual salary라고 나오고 각 데이터 값들은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혀져서 데이터가 출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웨어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웨어절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룰 테지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웨어절을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한 문장 이 중에서 특정 데이터만 뽑아내고 싶다. 즉 특정 사원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select 컬럼은 다 보이는 걸로 하고요. 테이블 이름을 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where 이제 여기서부터 조건을 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한번 줘볼까요? 4번을 알고 있다면 특정 4번을 알고 있다면 empno가 7654번인 사원이 있느냐 7654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654번 사원이 있죠. 그래서 이름은 마틴이고 세일즈맨이고 뭐 언제 입사를 했고 이런 정보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렇게 웨어절을 줌으로써 또 데이터를 전부 다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어떤 웨어절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웨어절 왜요? 만약에 4번을 모른다. 4번을 모르는데 담당 업무가 세일즈맨인 사람 중에서 세일즈맨인 사람 중에서 월급이 1300불 이상인 사람을 뽑아내라 라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2명이 나왔죠. 둘 다 해당 업무가 세일즈이고 월급이 1300불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사원들 중에 1981년도에 입사한 사원들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건을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입사일이 1981년도 1월 1일부터 1981년도 12월 31일 사이인 사람을 다 뽑으면 되겠죠. 그럴 때 between을 사용합니다. between 1981년도 1월 1일부터 and 1981년도 12월 31일. 즉 조건이 입사일이 198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사람을 다 뽑아내라 라는 것이죠. 예, 정말로 81년도에 입사한 사원들만 쭉 뽑았습니다. 그런데 좀 보기가 지금 보시면 입사일이 순서대로 나오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입사일 순서대로 소트를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select 위에 것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시고 sort를 할 때는 order by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order by 그리고 sort할 컬럼 이름을 쓰시면 되죠. 그리고 sort를 ascending으로 할 거냐 descending으로 할 거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scending은 ASC, descending은 DESC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인 ascending이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81년도에 입사한 사원들을 뽑았는데 입사일 순서대로 쭉 sort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select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insert 문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emp죠. 그리고 컬럼 목록들을 쭉 기술합니다. 컬럼 목록들을 empno ename 자, mgr hire date 그러고 난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기술하고 난 다음에 values를 쓰죠. 실제로 이 컬럼 목록들의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값을 쭉 기술하면 됩니다. empno는 1010 이름은 제임스 그리고 담당 업무는 세일즈맨으로 하겠습니다. 세일즈맨 그리고 상급자 4번은 778로 하겠습니다. 7782 그리고 입사일은 2002년 1월 1일로 하죠. 그리고 급여는 1300불에 커미션은 500불 그리고 부서당 부서는 30번 부서가 된다 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한 건에 입력을 했습니다. 한 건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insert into emp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기술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부분을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values를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4번은 이번에는 2010 그리고 이름은 다이애나로 하겠습니다. 다이애나 그리고 담당 업무는 클럭이고 마찬가지로 7782에 나머지 조건들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모든 칼럼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커밋이나 롤백을 해줘야 돼요. 커밋은 방금 전에 내가 실행한 DML, 즉 insert, update, delete 문장을 확정 지어서 DB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롤백은 방금 전에 한 작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롤백과 커밋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약간만 실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그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까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현재 데이터를 2건을 입력을 했죠. 맨 아래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다이애나와 제임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어떤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임스 사원, 즉 1010 사본을 가진 제임스 사원의 급여와 어떤 커미션을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문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emp, 그리고 set이라고 줍니다. set.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칼럼을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A를 예를 들자면 급여를 10% 인상하는 그런 SQL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칼럼 값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니까 결국 급여가 10%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커미션은 기존에 500불이었는데 1000불로 늘린다. 커미션은 1000불이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제임스라는 사원만 이러한 어떤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전체 사원 16명에 대한 사원들이 모두 지금 급여가 10%가 인상이 되고 커미션이 1000불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웨어저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웨어 조건을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emp no가 1010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4번이 잘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는 이 네임이 제임스인 사람을 해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위험한 방법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키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4번은 중복될 리가 없으니까 emp no equal 1010인 사원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커밋이나 롤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커밋을 해야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제임스 사원의 월급이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에 1300불에서 지금 130불이 인상된 1430불이 됐죠. 그리고 커미션도 1000불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어떤 값을 변경할 때 바로 이 업데이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죠. 딜리트는 당연히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되는 SQL 문장이겠죠. delete from emp. 딜리트도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딜리트 문장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웨어 조건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를 전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겠죠. 특정 데이터, 즉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delete from emp where 조건을 줍니다. emp no가 2010인 사원을 지우는 문장이 되겠죠. 2010 사원이 퇴사를 했어요. 다이애나가.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커밋을 한 다음에 2010 데이터가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딜리트 문장은 특히 웨어저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며,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고자 할 때, 딜리트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SQL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DDL과 DML과 DCL이 그것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DML과 DCL을 본 것입니다. 즉 롤백, 커밋 이런 문장이 DCL이 되겠고요. 그리고 insert, update, delete가 DML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create table과 같이 어떤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그런 문장이 바로 DDL 문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준비해 놓은 SQL을 타이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붙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생성됐습니다 라고 나왔죠. 에러 없이.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create table,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줍니다. 가로 열고
테이블에 속해 있는 칼럼 이름들을 쭉 주는 거죠. 칼럼 이름들. 그리고 각 칼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empn은 넘버 4자리다. 그리고 난널이다. 너를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name, relation, 이런 컬럼들을 쭉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primary key는 empn와 fname이다. 그리고 primary key의 이름은 emp 언더바 family 언더바 pk라는 이름으로 primary key를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emp 언더바 family 테이블은 사원별 가족사항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사원별 가족사항 select 하면, 아까는 처음에 실습을 시작할 때는 emp 패밀리 테이블이 없었죠. 그래서 6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emp 패밀리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SQL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법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라클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SQL 플러스 기본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SQL 문장을 실행을 하고 혹은 SQL 플러스 명령을 실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 SQL 문장과 이 SQL 플러스 명령을 혼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SQL 플러스의 기본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명령 중에 describ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describe 명령은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emp 테이블의 구조를 보고 싶다 하면은 describe emp라고 입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emp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각 칼럼들의 목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각 칼럼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랭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널은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이런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를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이 describe 명령은 SQL 문장이 아니죠. SQL 플러스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약형으로 DESC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돼요.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SQL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run 명령을 사용합니다. run 명령을 사용하면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SQL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축약형으로 R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SQL 플러스는 실행한 SQL 문장을 버퍼에 저장을 해 놓는데요. 그 버퍼의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edit 혹은 ed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집기가 열리면서 어떤 SQL 문장을 편집을 한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면 요 tab라고 되어 있던 테이블 이름을 emp로 바꾼 거죠. 이렇게 SQL 문장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edit 명령이고요. 그리고 특정 문자만 바꾸고자 할 때는 change 명령을 사용합니다. change 혹은 c만 사용해도 되죠. c 버퍼의 내용을 emp를 뭘로 바꿔라? 다시 탭으로 바꿔라. 하게 되면은 이 emp가 탭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버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탭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change 명령이 특정 문자열을 변경하는 그런 명령이라면 append 명령은 새로운 문자열을 추가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end 혹은 a만 입력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문장이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문장은 이 문장이 되겠죠. 거기다가 새로운 문자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tname equal emp.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까지의 문장이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문장을 새로 추가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emp라는 테이블 이름만 목록만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clear buffer라는 SQL 플러스 명령도 있습니다. 이 clear buffer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이 SQL 문장을 클리어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lear buffer 어떡하네. clear buffer 버퍼가 소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행할 SQL 문장이 버퍼에 없죠. 그리고 get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get 명령은 외부 파일에 저장된 SQL 문장을 버퍼로 읽어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get, 제가 C 밑에 실습이라는 디렉토리에 sample.sql을 먼저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경로를 C 밑에 실습 밑에 sample.sql 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장을 버퍼로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일단 버퍼로 불러들여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외부 파일을 바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start 명령인데요. start 혹은 sta까지만 입력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골뱅이, 우리가 흔히 골뱅이라고 부르는 이 문자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sample.sql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sample.sql에 있는 SQL 문장 자체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외부 파일에 있는, 한번 볼까요? sample.sql을 한번 열어보시면, emp family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드랍을 하고요. 일단 테이블을 없애는 거죠. 드랍을 하고 다시 생성을 합니다. 쭉 생성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5건을 입력을 하고 커밋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처리 과정을 하나의 SQL에서 쭉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혹은 스타트 명령으로 외부 파일을 지정을 하시고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SQL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mp family였죠. 데이터 5건이 우리가 지정한 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pool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spool 명령은 SQL 플러스에서 하는 모든 작업 내용을 특정 파일에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 명령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작업을 work.txt 파일에 기록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spool 명령은 자신이 하는 작업을 어떤 로그에 기록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더 이상 파일에 기록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spool off 하면 됩니다. off. 그러면 파일이 생성이 되었죠. work.txt 파일이요. 그래서 spool on 하고 나서 어떤 작업들이 쭉 기록이 되다가 spool off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되죠. 그런 내용들이 쭉 work.txt 파일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QL 플러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exit 명령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SQL 문장의 사용법과 그리고 SQL 플러스의 명령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겠죠. 다음 챕터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